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제가 홍명보 감독님을 선정한 빌드업 시 라볼티아나 형태와 빌드업 1위, 압박의 감독 1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회장님 여기 왜 와 계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증인 채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오늘 느낀 문제점을 요약해 드리자면 입증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설득력도 없습니다. 자정 능력이 전무해 보입니다. 7월 13일 날 임생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면접이 필요 없다. 그런데 7월 23일 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정배 부회장께서 홍명보 감독 면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회장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인정했습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사 있으십니까? 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명보에 대한 동의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은. 이분이랑 전에도 통화를 했고요, 위원님. 박주호 의원님, 홍 감독이 선임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저 시점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상을 했다면 축구협회 행정 역량이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임원분들 다 일제히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세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를 5분 다 받았습니다.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이거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사임하겠습니다. 임생 이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진짜 도와주셔야 될 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을 이상한 데로 돌리고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홍명보 감독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0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차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임명장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는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만에 자기 의사를 틉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문제의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은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오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오차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 바꾸게 할 겁니까? 11차 회의에서의 그 행정적인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생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임해도 됩니까? 병행한다기보다는 겸임해도 됩니까? 라는 정관에 써있는 용어로 물었는데 말씀 바꾸지 마십시오. 겸임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임생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거쳤습니까? 이사회 결의. 자, 회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 결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상 선임한 다음에 추인 받습니다.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까? 이사회 안건 결정사항 어디에도 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거로 아니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 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돼요. 정관 위반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이미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들의 권한을 밀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도록 협회로부터 요청받았으며 두 번째 회의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을 포함한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해 최종
최종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의 대면 면접 과정은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면접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포니정재단이 한강 작가에게 혁신상을 시상을 했죠. 정 회장 현재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핫한 한강 작가 옆에는 서서 사진 찍고 싶고 국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국정감사는 어떻게든 피하거나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24일 참석한다고는 했는데 비행기표는 25일 도착이라는 소문도 무성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홍 감독 첫 경기인 팔레스타인전 홍 감독과 정몽규 회장한테 야유를 심하게 보냈습니다. 논란이 되자 붉은 악마는 지기를 바라는 응원은 없다 하며 야유 중단 의사를 밝혔고 야유는 점차 줄었는데요. 야유가 줄었다, 없어졌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홍 감독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다. 비웃음일까요? 결과가 나오면 여론은 바뀝니다. 그의 말이 떠오릅니다. 즉 3연승이라는 결과에 야유하던 여론은 바뀌었다. 또는 이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홍 감독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이기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입장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임생 이사 사의표명이 한 달 지났는데요. 사직서 제출했습니까? 9월 24일 이후에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 때문에 쇼크를 받았다고요? 뭐 본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뭐 우울증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마음이 상당히 여린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쇼크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현안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대다수 국민들이 느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국회 문체위의 현안 질의 때문에 마음이 여린 분이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 아니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모든 사람이 뭐 국회 증언대 쓰게 되면 뭐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면접이 아니고 면담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굳이 면접은 아니고 면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그 여러 의원님께서 뭐 그거는 뭐 면접이니까 그 추천을 제가 한 거 아니냐, 제가 결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면담이라고 하면 비켜가나요? 굳이 그냥 제가 느끼는 뉘앙스로만 설명드렸습니다. 뭐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러 위원장 복수 후보자 상대로 1차, 2차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 이게 이제 축구협회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사람 징계해야죠. 회장이 면담했는데 어디 면접이래? 저도 면담 모르는데 뭐 그 실무자들도 면담 모르는 사람이 왜 면담을 끝까지 우기고 면접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개념도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기현 의원이 이 자료 가지고 지금 질문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아니라며. 면접이 아니고 면담이라며요. 죄송합니다. 체육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 운영상 비위 혐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체육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둘째, 불법적으로 물품 후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품 비용 대납을 약속한 이후에 체육회장은 종목단체 회장이 희망했던 대로 파리올림픽 대표단에 임명했습니다. 셋째, 갑질과 부적절한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체육회 소유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사용하지 않게 된 약 3,215만 원 상당의 입장권 환불 조치하지 않고 후원이나 기부 또는 수익 사업을 통해 약 28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으나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고 179억 원 규모의 수익 계약이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제거해 국가대표 선수 선발할 때 평가 점수라는 게 있죠. 50%나 이렇게 반영되는 건 너무하다. 정신적 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의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로 줄인 거 맞죠? 네. 그런데 지난 2월에 다시 30%로 늘었습니다. 3년도 되지 않아서 50대 50으로 해서 2020년을 그거 제가 다 얘기 설명 간단히 했고요. 정상평가를 10%로 줄였습니다. 네, 거기까지 얘기 다 연기력을 했습니다. 90%로 10명은 성적이 좋습니다. 자, 깔끔한 설명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놈의 규정이 매년 바뀝니다. 올림픽을 앞둔 최근 2년 동안은 4번이나 바뀝니다. 예외 규정을 계속 바꾸고 계속 넣고 네트형 구기 종목 테니스협회를 보자면 10년간 딱 3번. 대표 감독 아니요, 테니스협회 부분은 10년간 3번 개정했다니까요. 전문가 예, 의원님 말씀을 한번 적어서 제가 검토 자료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수촌장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협회장인 나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안세영 선수가 체육계 전반에 울렸던 그 경종을 인성 나쁜 잘난 스포츠 스타로 매도했어요. 제가요? 그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안세영에 대한 협회의 무성의하고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지어 협회장에게도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으로 저격했잖아요.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안세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사도 안 하는 인사 안 하는 거하고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내 사랑